2026년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845억 달러 규모로 굳건한 메이저 자산입니다. 현재 가격이 1.37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가격, 실망하실 게 아니라 제도권 편입을 위한 거대한 로켓 연료 충전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리플이 그저 수수료 싼 해외 송금용 카카오페이였다면 2026년의 리플은 전 세계 은행들이 자기들만의 금융 앱을 올려서 사용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척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과거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과거 리플의 핵심 정체성은 개인 투자자나 일부 송금업체만 쓰는 닫힌 생태계의 브릿지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ETF 자금과 1금융권 은행들이 직접 사용하는 멀티체인 금융 인프라 토큰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RWA, 실물 자산 토큰화 기능입니다. RWA란 실제 존재하는 거대한 빌딩이나 국가의 채권을 디지털 세상의 레고 블럭처럼 잘게 쪼개서 코인처럼 쉽게 사고팔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가치 전송을 넘어 이 RWA와 기관 자본이 직접 굴러가는 코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리플 홀더들의 숨통을 조였던 100톤짜리 바위, 바로 SEC와의 지독한 소송전이죠.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2025년 8월,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며 이 사건을 사실상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SE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리플은 법적으로 확고한 비증권 지위를 획득했죠. 게다가 2026년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합법화하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임박해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완벽히 사라지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월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뻥 뚫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활짝 열린 겁니다. 톨게이트가 열렸으니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된 XRP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무려 1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한 달에만 8,383만 달러가 유입되며 역대급 월간 유입을 갱신 중이죠. 가장 놀라운 건 최대 기관 홀더가 무려 골드만삭스라는 겁니다. 이들은 1억 5,380만 달러 규모를 분산 매입했습니다. 연기금과 거대 패밀리 오피스들이 ETF라는 펌프를 꽂고 시중에 풀린 XRP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기관 편입 비율이 2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리플이 작년에 12억 5천만 달러를 주고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해 리플 프라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연간 3조 달러를 굴리는 전 세계 기관들의 종합 유동성 센터를 통째로 사버린 거죠. 여기에 XRPL EVM 사이드 체인까지 폭발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EVM 사이드 체인이란 이더리움에서 활동하던 천재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리플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게 연결해주는 만능 호환 어댑터입니다. 막대한 기관 돈, 유동성, 그리고 이더리움의 천재적인 기술력, EVM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하나로 결합된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심장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대한민국 상업은행, 증권사 등 무려 23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억 XRP, 약 6,700억 원 규모의 한국, 일본 전용 펀드까지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죠. 게다가 규제 프리패스 구역인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서 B2B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빠르고 기술력 높은 대한민국 제도권 금융이 전 세계로 뻗어갈 리플 기술의 완벽한 거대 실험장, 테스트베드로 낙점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터진 첫 번째 유스 케이스입니다.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2026년 4월 리플과 전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K뱅크는 리플의 수탁 기술인 펠리세이드를 뱅킹 앱에 심어서 현재 한국 UAE, 한국 태국 간 블록체인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뱅크는 업비트의 독점은행 파트너죠. 이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듯 한국 1금융권 은행 앱에서 리플망을 통해 지구 반대편으로 단 몇 초 만에 수수료 거의 없이 돈을 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총 자산 92조 원을 굴리는 대한민국 빅3 보험사 교보생명입니다. 2026년 4월 교보생명은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국채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여 정산하는 프로젝트를 리플과 함께 도입했습니다. 기관들이 수백억 원어치 국채를 거래하면 기존에는 정산에 이틀, T+2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리플 커스터디 기술을 활용해 이걸 근실시간으로 확 줄여버린 거죠. 보수적이고 깐깐한 거대 생명보험사가 전통 자본시장의 코어 정산 시스템으로 리플 인프라를 전격 채택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팩트입니다. 돈이 모였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하겠죠? 2025년 2월 한국의 주요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BDACS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수탁 커스터디란 거대 금융사들이 해킹이나 분실 걱정 없이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국가 대표급 디지털 초대형 금고입니다. BDACS는 이 인프라를 통해 한국 기관 투자자들의 XRP와 달러 연동 코인 RUSD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개인이 100만 원 투자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1,000억 원을 굴릴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 유입 단위의 근본적인 체급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한국 이슈들을 하나로 합쳐볼까요? 이 파트너십들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K뱅크가 유동성과 송금을 길을 열고 교보생명이 거대한 자본과 실물 자산 RWA를 가져오고 BDACS가 이를 완벽하게 안전보관합니다. 스탁, 안전, 정산, 속도, 결제, 확장이라는 완벽한 온체인 사이클이 완성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쪼개진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리플 원장 XRPL 위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이른바 K크립토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부어줄 리플의 무기,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5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관 간 결제 수단으로 완벽히 안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러 연동 코인이 수이면 XRP 수요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을 싫어해서 RLUSD를 주로 쓸 겁니다. 하지만 RLUSD가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미친 듯이 전송되고 유통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길을 열어주는 수수료, 가스비와 브릿지 유동성 풀을 채우기 위해 근본적인 XRP의 기계적 수요도 필연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엄청난 낙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미친 호재들 속에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2025년 말 기준으로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들의 XRP 물량이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관 커스터디 금고나 월스트리트 ETF 콜드월렛으로 몽땅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유통 가능 공급량이 10에서 15%나 축소되는 공급 쇼크가 발생 중입니다. 동네 마트에 팔려고 내놓은 사과, XRP는 확 줄어들었는데 뒷문으로 대형 트럭을 몰고 와서 사과를 박스째로 쓸어가는 거대 큰손, 기관들만 엄청 늘어난 상황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리죠. 투자자 관점의 인사이트, 바로 가격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본 구조적 공급 쇼크와 기관 채택이 이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분석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의 온건한 기관 채택과 ETF 유입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현실적인 목표가는 2.5에서 5.0달러 사이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글로벌 금리 인하 같은 거시경제 불장과 한국발 실사용 파트너십이 동시에 폭발하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제미니 AI 등의 극단적 분석에서는 최고 8.0에서 12.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펀더멘탈이 만든 단단한 목표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예측일 뿐입니다.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투자는 본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린이 여러분,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뼈아픈 리스크 3가지 팩트 체크합니다. 첫째,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되어 금리가 동결되거나 오르면 XRP 같은 위험 자산은 단기적으로 1.15달러 지지선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스크로 리스크. 리플사는 아직도 매달 10억 개의 엄청난 락업 물량이 해제됩니다. 이 매도 압력은 늘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셋째, 상용화 지연 리스크입니다. 한국 금융사들의 테스트가 실제 상용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엎어지면 시장은 큰 실망 매물을 던질 것입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슬라이드. 오늘 내용 3줄로 깔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징글징글했던 SEC 족쇄가 완벽히 풀렸고 월가 현물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블랙홀처럼 유입되고 있다. 둘째, K뱅크, 교보생명 등 대한민국 1금융권이 리플을 진짜 실시간 금융 OS로 채택하며 실사용 가치를 증명했다. 셋째, 2.5달러에서 5.0달러를 향한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거시경제 악화나 엄청난 락업 해제 물량 리스크에 대기에 반드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 여러분, 리플은 이제 하루아침에 펌핑을 노리는 투기성 도박 코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진짜 척추로 자리 잡아가는 이 거대한 역사의 과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멘탈 꽉 잡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모든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각 슬라이드별 심층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팩트 폭격이 여러분의 계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